오늘 오토인코더와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를 맡은 실기 전종욱입니다. 어, 네, 저번 주부터 그 생성 모델 파트를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저번 주 정우가 설명해 준, 네, 정우가 설명을 해줬죠. 네, 생성 모델의 전체 큰 틀을 복습한 뒤에,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리턴 베리어블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뒤, 그 대표적인 예로 오토인코더와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네,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고, 학습하는 방법, 그리고 활용, 리미테이션스까지 정리하고 서머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그럼 저번 세션을 리캡을 하자면 일단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을 하겠습니다. 생성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떤 확률분포 P 데이터, 잠시, 음, 어떤 확률분포 P 데이터가 있을 때 거기에 추출된 샘플들을 통해서 그 P 데이터와 유사한 확률분포인 P 모델을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이때 P 데이터에 존재하는 전체 샘플을 저희는 전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유한한 개수의 샘플들을 통해서 P 모델을 모델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P 모델의 큰 목표는 그 저번 주에 정우가 설명을 했만 이렇게 세 가지 제너레이션, density estimation과 그리고 representation learning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P 모델을 모델링 할 수 있을까요? 그 뭐야? 어떤 P 모델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정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모델 패밀리이고 P 세타 X가 존재할 수 있는 바운더리라고 저번 시간에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학습을 시킬 러닝 오브젝티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어떻게 학습시키는가에 관한 옵티마이제이션 이 세 가지를 정의를 하면 기본적으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정의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음, 네, 네,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생성 모델의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빨간색 박스는 explicit density의 생성 모델을 표시한 것인데, 이는 p 세타 x를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모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트랙테블은 직접 계산이 가능한 모델이고, 어, 그 어도블 리레시브 모델이 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approximate density는 근사를 통해 계산을 하는 모델입니다. 네, 오늘은 이 중에서도 approximate density인 latent variable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atent variables 모델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런 모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기존 모델로 정우 설명했던 어토리레시브 모델 등이 있는데 어토리레시브 모델을 대표적인 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토리레시브 모델의 그 가장 큰 단점이라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순차적으로 생성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느린다는 단점이 있고 두 번째는 unsupervised way로 피처들을 학습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과정에서는 이 두 번째 단점이 더 중요하게 될 건데 이 두 번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레이터 베리어블 모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번째가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고 하는데 이에 관한 설명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 하겠습니다. 네, 이 representation learning. 네, 이제 representation learning이란 앞서 말했듯이 그 unsupervised learning으로 피처들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에 사진을 살펴봅시다. X를 그 사람 얼굴 데이터라고 생각을 한다면 X에 대한 피처는 뭐 나이나 아니면 뭐 인종, 성별, 그런 피부색 등이 있겠죠. 이런 피처들은 X를 통해서 확인할 수는 있지만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다시 말해서 뭐 수치적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어서 이를 저희는 이제 레이턴 베리블 Z로 정의를 합니다. 네, 그럼 다시 그 예시를 보자면 representation learning이란 이 X에서 Z들을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X들의 Z들을 잘 학습을 한다면 학습된 Z에서 새로운 X를 샘플링을 잘 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 이 예시에 비유를 하자면 사람들 얼굴에서 뭐 머리색, 인종이 Z가 되겠죠. 그거를 잘 학습을 한다면 노란 머리 흑인이나 뭐 이런 이미지를 잘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제 레이튼 베리어블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 레이튼 베리어블 모델은 앞서 말했듯이 이런 representation learning을 하기 위해 등장한 모델입니다. 본격 그 예시로는 뭐 샬로우 레이턴 베리어블 모델 그리고 딥 레이턴 베리어블 모델이 있는데 우선 이는 샬로우 레이턴 베리어블 모델입니다. 확률 분포에서 레이턴 베리어블 Z까지 고려하는 모델로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률 분포를 해석하는 데는 뭐 문제가 있습니다. 이 PZ 기분 X가 하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수직적으로는 좀 더 나중에 살펴볼 것이고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레이턴 베리블 Z를 직접 정의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Z를 직접 설정을 하면 이를 수치적으로 표현하기 힘들겠죠. 아까 말했듯이 뭐 젠더나 아이 컬러, 헤어 컬러 이런 것들이 X를 통해서 볼 수는 있지만 이거를 뭐 어떤 벡터나 이런 수치적으로는 표현이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GMM이라는 게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고 아마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섀도우 레이선 베리어블 모델입니다. 여기서 섀도우가 붙은 이유는 레이턴 베리어블 Z가 이제 K의 카테고리로 이산적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각 레이턴 베리어블 Z에 대하여 PX 기분 Z는 K는 이제 이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혜의 문제는 레이턴 베리어블 스페이스가 유한 게임으로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확률 분포가 제한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GMM에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그 개수를 뭐 무한계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레이턴 베리어스가 무한계가 되면 Z를 연속적인 분포로 생각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뉴럴 네트를 통해 이제 자동적으로 해주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K가 무한인 GMM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뉴럴 네트를 통해서 이제 PX 기분 Z를 출력하게 출력하게 되는 되는 것이죠.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보다 보다 다양한 다양한 확률 분포를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지금은 이 GMM을 통해서 세 개의 가우신 디스트리뷰션으로 이 확률보다 빨간색을 표현해 준 것인데 이 개수가 이제 많아지고 이제 뭐 극한으로 이제 무한으로 가면 이 모델을 더 잘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뉴럴 넷을 도입해서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
Z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게 되면 이를 레이턴 베리블 스페이스에 시각화를 하면 X와 Z를 연결하여 이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자면 이렇게 2차원 데이터 베리블 Z에 대해서 X를 시각화하였을 때 그림처럼 학습을 하면 이제 약간 슈퍼바이즈 러닝처럼 이제 각각의 클러스터링이 되겠죠. 이제 이 시각화를 통해서 이제 X와 Z를 연결지어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이는 엑셀에서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 음, 저희가 지금까지 샬로 레이전 베리어블 모델이랑 그리고 딥 데이터 베리어블 모델을 봤는데 샬로에는 대표 그 예시로 GNN을 들었습니다. 이제 딥 데이터 베리어블 모델을 보자면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어토인코더랑 그리고 베리어블 언토인코더가 있는데 어토인코더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토인코더란 그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작업에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신경망을 활용하도록 하는 비지도 학습 방법입니다. 인코더를 통해 인풋 데이터인 X를 리턴 베리어블로 차원을 축소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디코더를 통해서 이를 다시 인풋 데이터의 같은 차원으로 복원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차원 축소를 할 때는 그 샘플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레이저 베리블의 차원으로 축소를 해줍니다. 이거를 저희가 아마 머신러닝 때 뭐 PC 기법을 배웠었는데 차원 축소 기법으로 그것을 생각해 보면 받아들이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X를 인풋을 넣었을 때 어떻게 이 아웃풋이 Y가 어떻게 X와 같아지는 이런 학습 과정에 objective function을 어떻게 정의를 하면 다음 밑에와 같이 그 MSC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수식을 보면 이제 이 inputxi에 대해서 이제 인코더랑 디코더 각각의 파라미터 파이 세타에 관한 인코더와 디코더는 각각 그 파이 세타에 대한 딥 뉴럴 네트워크이겠죠. 그래서 이제 xi에 인코더를 넣고 디코더에 나오는 출력값이 y가 될 텐데 이 값을 이제 최소화하는 이제 objective function을 만들어서 이 파라미터 파이와 세타를 학습하게 하는 것이죠. 네,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토인코더의 활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토인코더에서 저희가 그 인코더랑 디코더 부분이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인코더 부분에서 이제 그 차원 축소를 통해 레이터 밸브를 추출할 수 있는데 이 인코더만 떼면 저희가 이제 피처를 추출하는 뭐 그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용은 이제 디노이징 오토엔코더인데 어, 뭐 디노이징 오토엔코더는 기존 인풋인 X에 노이즈를 넣게 되면 이제 출력으로 디노이즈를 해줘 다시 그 X를 출력해주는 오토엔코더입니다. 그 나이브한 오토엔코더와의 그 차이는 이 로스 펑션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데 그 차이는 그저 이 XI에 노이즈를 추가한 것입니다. 어, 뭐 그러니까 학습을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저희가 기존 오토엔코더처럼 XI를 넣고 출력이 XI처럼 나오게 하도록 하는 건데 이제 뭐야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이제 XI에 노이즈를 껴서 출력 그 인풋을 넣게 되면 이제 출력이 XI 원본으로 이제 디노이징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처럼 노이즈가 섞인 고양이 사진을 인풋을 넣었을 때 이제 아웃풋은 노이즈가 없는 고양이 사진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오토인코더는 이상 탐지에도 많이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학습 과정에서
이제 인풋을 노멀한 데이터를 통해 학습을 하고 테스트 과정에서 어떤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과의 차이가 크다면 인풋을 앱너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별도의 그 라벨링 과정 없이 어느 정도 성능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레이트 벡터의 사이즈나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가 아니면 뭐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계산하는 방식 등 뭐 되게 그 성능에 영향을 주는 게 많아서 그런 요소들이 많다는 게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생성 모델을 만들 때 생성 모델의 목표를 다시 리캡을 하자면 세 가지로 앞서 언급을 했었죠. 레이턴 베리어블 모델들은 그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하는 모델인데 근데 오토인코더는 이 세 가지 목표 중 이제 제너레이션을 잘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토인코더는 인풋을 그대로 출력해주는 복원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풋이 비슷한 모양의 그러니까 인풋과 비슷한 모양의 질 좋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잘 못합니다. 이는 그 오토인코더 외에 로스 펑션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토인코드는 어떤 확률 분포를 학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너레이션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오토인코더의 문제를 해결해줄, 즉, 진짜 인풋에 대한 다른 이미지를 생성해줄 수 있는 확률 분포를 다루는 이제 Variation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오토인코더와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의 그 구조의 차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사진은 이제 오토인코더 위가 오토인코더의 구조이고 밑에가 이제 VA의 구조인데 차이 되게 크게는 그 유사한 구조로 볼 수 있겠지만 어, 이 차이는 이제 여기 포세리얼 디스트리뷰션을 다룬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확률 분포를 구한다는 건데 이 P 즉 G 기분 X에 대해서 샘플링을 통하여 이제 다른 레이터 베리어블 Z를 샘플링하여 이걸 디코더에 넣으면 다음 사진과 같이 복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VA의 아이디어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BA의 모델 구조에 대해서 그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점선은 각 구조들이 하는 역할을 확률 분포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처음에 인풋 X에 대한 확률 분포가 있겠고 PX 그리고 이제 이 인코더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X, G 기본 X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레이턴 베리어블의 확률 분포가 나온 것이고 이를 통해 뭐 디코더, 뭐 PSG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X를 샘플링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 자꾸 그 세 가지를 자꾸 언급하게 되는데 그 생성 모델을 정의하기 위한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그 패밀리 모델인데 어, 저희가 이제 VA라는 생성 모델을 만들기 위해 먼저 패밀리 모델을 정의를 하고 이를 학습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학습시킬지 배울 것입니다. 네, 밑에 Q랑 P는 그 각각 어떤 매개변수 파이와 그리고 세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는 각각 인코더, 디코더의 확률 분포의 패밀리 모델입니다. 그러면 이 패밀리 모델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이를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살펴봅시다. 음, 네, 우선 VA와 같은 레이턴 베리어블 모델을 기존 방법인 MLE를 통해 학습을 할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어, 저희는 어떤 확률 분포를 모델링을 할 때 지금까지 배웠던 기법으로는 뭐 가장 다들 알 수 있는 MLE가 있죠.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시키는 방법인데 대부분 라이클리후드 각각의 확률 분포를 곱해서 이제 파라미터 어떤 파라미터를 라이클리후드가 최대화되는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이었죠. 근데 이 VA에 적용을 시킨다면 즉 레이터 베리어블 모델에 적용을 시킨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PX가 이제 그 레이터 베리어블 Z로 정의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레이터 베리어블 모델은 이제 PXZ로 나타날 수 있고 이 모든 Z에 대한 합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어, 여기서 이제 기존 MLE를 여기에 사용을 하게 되면 다음의 수식과 같이 네, 여기까지는 아마 같은데 이제 로그 px가 이제 시그마 z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로그 시그마의 수식이 낍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로그 시그마 형태는 forward propagation이나 뭐 그라디언트를 구하는 back propagation을 모두 수치적으로 해석하는데 매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런 MLE를 사용해서 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방법은 어렵기 때문에 MLE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접근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조금의 수식 변형을 해봅시다. 그, 일단 먼저 이 라이클리후드가 있겠죠. 이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하면 이제 앞에서 수식을 풀었던 것처럼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Z들의 합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네, 여기서 이제 의미의 함수 QZ를 분모에 곱을 하게 됩니다. 분자와 분모의 같은 값을 곱함으로 등식이 성립을 하겠죠. 이제 이를 확률분포 QZ의 expectation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로그 안에 있는 expectation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expectation을 로그 밖으로만 끄집어내게 된다면 저희는 이제 몬테칼로 방법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몬테칼로를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 독립 출출만 보장이 된다면 독립적으로 샘플링한 것들의 평균이 이제 해당 확률 분포의 기대값을 수렴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 QZ라는 확률 분포를 몰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예시를 보자면 이 PX의 확률 분포를 몰라도 이 샘플링을 통해 이 기대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샘플링을 통해서 그러니까 확률 분포를 알 수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제 로그 expectation을 expectation 로그로 바꾸는 것입니다. 네, 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젠슨 부등식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볼록함수 gx와 임의의 쓰고 싶네. 네, 블록함수 gx와 임의의 확률 p에 대하여 어, g의 이 로그가 지금 g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g의 px 더하기 1-px 프라임이 이제 g의 로그 x 아니 p의 gx 더하기 1-p의 gx 프라임이라는 그 부등식이 성립을 하는 게 이제 젠슨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어, 로그 x가 볼록 함수죠. 그러니까 이 gx 대신 로그 x를 대입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이제 시각화를 하면 이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볼 수 있겠죠. 좌식을 뭐 좀 해석을 해보자면 어떤 두 지점 여기서 x와 x 프라임은 이 그래프에서 z1과 z2입니다. 그래서 이 px 그러니까 이 로그의 이 Z1과 Z2의 내분점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그래서 그 지점을 아, 뭐 T라고 하면 그 로그 T랑 이제 이 우식은 각각의 이 함수값의 내분점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좌식은 이 선분을 표현하게 될 것이고, 다시 좌식은 이 뭐야 이 위에 있는 내분점의 함수값이니까 위에 있는 것을 표시하게 될 것이고 우식은 이 성분을 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물론 이를 통해서 이렇게 증명 과정은 아니지만 어, 저희가 약간 직관적으로 확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이 Z1 그리고 Z2 이 두 점에 대해서만 살펴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를 여러 개의 항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을 해봅시다. 네, 여러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 저희가 이제 expectation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로그 x가 컨케이브한 함수였잖아요. 그리고 이를 gx라 생각을 한다면 그 gx의 expectation이 이제 expectation의 gx보다 크거나 같다는 부등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걸 또 그 시각화해서 뭐 직관적으로 보자면 어, 이 왼쪽 그림을 보면 이 점들 있잖아요. 이 점들에 대한 expectation이 이제 이 검정색 지점이고 이 검정색의 함수값을 여기 이 검정 함수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이제 네, 이는 뭐라 그래요? 네, 그리고 우식은 이, 이 각각의 그 점에 대한 함수값의 평균이겠죠. expectation 값이겠죠. 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잠시만 이거 오타 같은데 이걸 좀 바꿔야 해요. 이게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그의 expectation의 로그 값이 expectation 이 얘가 이제 좌식이 되는 거겠죠. 좌식보다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expectation의 함수와 그러니까 E의 gx와 G의 EX 간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본론으로 보자면 이 expectation을
로그에서 끄집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관계식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앞에서 했던 그 수식을 정리를 하자면, 어,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 이 구등식을 약간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몬테카를로로 뭐 그 시그마 QZ 로그 이 텀을 근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풀어서 쓰면 이렇게 그러니까 로그 이제 P-QZ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우식은 우식은 아니, 우식에서 우식에서 이제 이제 두 두 번째 번째 항은 그 엔트로피 HQ of Q라고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희는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관계식을 이제 보면 이제 총 likelihood에 대한 이제 언더바운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텀을 저희는 엘보로 정의를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레디언트를 그 에미를 사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 아닌 엘보의 언더바운드 텀을 둬서 이제 근사적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이 엘보의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저희는 저희는 그 앞서 그 임의의 함수 Q를 분자 분모에 곱했었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이 좋은 Q를 골라서 골라서 엘보를 앨범을 최 최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엘보를 최대화시키는 이유가 이제 언더바운드가 커지면 이제 이 라이클리후드도 그 커지겠죠. 이게 그 좁혀지겠죠. 근사시킬 수 더 정확한 것으로 근사를 시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보를 적당한 큐를 찾아서 엘보를 최대화시킨다는 게 이제 저의 그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엘보를 최대화시키기 위하여 이 큐를 어떻게 선정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큐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KL 다이버전스의 수식이 필요합니다. KL 다이버전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KL 다이버전스 QZ랑 이제 PG given X에 대해서 KL 다이버전스의 수식을 확인을 해보자면 이제 정리를 하면 정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베이스룰에 의해서 이 PZ given X는 이제 PX분의 이제 PZS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다음에 수식을 유도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는 이는 다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앞선 텀을 정리를 하면 KLW 가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많이 많이 봤던 애들이죠. 얘랑, 예. 그래서 얘를 좌항으로 넘기고 얘를 우항으로 넘기면, 아니, 얘를 우항으로 넘기면 다음과 같은 식이 정리가 됩니다. 네, 이는 이제 likelihood가 이제 엘보랑 KL 다이버전스의 텀의 합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Q를 좋은 Q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엘보를 최대화시키는 좋은 큐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는 일단은 이 likelihood는 이 세타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세타가 일정한 이상 이 값은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보를 키운다는 것은 이 KL 다이버전스 텀을 줄인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시키는 큐를 찾으면 그게 이제 엘보가 최대화되는 큐를 찾는 것과 동치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네, KL 다이버전스의 정의를 보자면 뭐 수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이제 이 두 개의 확률 분포의 차이를 나타내는 수치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확률 분포가 아예 같아지면 이 값이 그 가장 최소값이 0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QZ를 이 PG 기분 X로 선정을 하게 되면 이제 KL 다이버스 값이 최소가 되고 엘보 값이 최대가 되고 라이클리후드를 최대로 근사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음. 네,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다시 보자면 저희는 이 뭐야 라이클리후드를 엘보랑 KL 다이버전스의 텀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했고 이는 이 엘보라는 그 언더바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이디어는 이제 이 엘보를 최대화시키는 Q를 찾자 이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EM 알고리즘을 도입을 할 건데 첫 번째 이 스텝에서는 QZ를 이 KL 다이버전스 텀을 가장 작게 해주는 즉 QZ가 PZ 기분 X가 되게끔 하는 QZ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M 스텝에서는 이제 그 Q를 이미 찾아서 이제 상수로 생각을 해주면 그 세타에 대한 함수값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 세타를 통해 ML을 통해 이 엘보의 텀을 키워나가는 것이 이제 저희 EM 알고리즘의 목표입니다. EM 알고리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각화를 하면 이 노란색이 이제 그 노란색이 이 확률 분포 이거고 그리고 이 파란색이 엘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엘보 안에서 그 Q를 선정하여 엘보 안에서의 최대값을 찾고 그리고 이 Q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세타를 찾아 그러니까 세타가 이제 PX가 되는 점을 찾겠죠. 최대화시키면 ML을 통해 엘보에 대해 최대화를 시키면 다음에 엘보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M 스텝을 걸쳐서 여기서 또 최대값을 찾고 그리고 다시 세타를 찾아 뭐 최대화시키는 앨범으로 계속 바꾸면 이런 식으로 해서 수렴한 값이 나오면 이제 그게 저희가 라이클리후드를 가장 최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그 QZ가 이제 PZ 이든 X로 이렇게 이렇게 따라 갖도록 찾는 과정이 이제 이 스텝인데 저희 PZ given X는 이제 사실 인트랙티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스텝에서 QZ를 찾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는 이제 QZ를 어떤 트랙터블한 그러니까 확률 분포인데 어떤 파라미터 파이에 대한 확률 분포로 생각을 해주면 그러니까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엘보를 최대화시키는 파일을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 그래서 좋은 그 파이에 대해 이제 엘보로 로어 바운드로 제한을 해주고 다시 이제 세타를 옵티마이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파이와 세타는 어떻게 학습을 시킬 수 있을까요? 그거는 좀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리를 하자면 레이턴 베러블 모델들을 ML을 통해 학습하면 문제가 생겨 엘보라는 로어 바운드를 통해 제한해 줄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그 좋은 Q를 찾는 과정에서 Px 기분 Z 인트랙트 함으로 파이라는 그 매개 변수로 하는 그 트랙테블한 확률분포로 정의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는 VA의 모델 패밀리인 이런 Q 음, Q 파이 X와 그리고 P 세타 X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든 패밀리를 정의를 했으니까 이제는 그 오티마이제이션이랑 그리고 objective function을 정의를 하면 어떠한 생성 모델을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 엘보를 최대화하는 파이와 그리고 이 세타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엘보는 그 세타와 파이에 관한 함수이므로 엘보를 이런 x 기본 세타랑 파이로 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뭐 이래.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 하면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 세트 D가 있겠죠. 이 D 안에는 뭐 X1, X2, XM까지 그,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각 XI에 대하여 이제 그 XI에 대항하는 그 파이 I를 찾으면 됩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 아래와 같이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 xi마다 대응하는 파이 i와 세타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습시킬 때 사용하는 옵티마이저는 대부분 그레디언트 기반으로 합니다. 어, 그 VA도 같은 방법을 따르는데 일단 SG를 사용해서 옵티마이즈 하는 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총 5가지 단계로 확인해 줄 수 있는데 음, 이거를 다 설명하진 않을 거고 그 각자 읽어보시고 이 5가지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 어, 어떠한 두 개의 루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개의 루프가 뭐냐? 이제 아우터 루프랑 이너 루프로 정의를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너 루프 안에서는 이제 각 추출한 xi마다 이제 그에 대응하는 pi를 찾아주는 과정이 이너 루프가 되겠고 이제 그 랜덤에서 샘플한 그 xi에 대해서 찾아주면 pi를 찾아주면 이제 아우터 루프에서는 그의 그 파라미터인 세타를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너 루프에서는 이제 xi에 대응하는 pi를 찾아주고 아우터 루프에서는 이 파라미터인 세타를 에러가 최대화가 되도록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입니다. 음,
네. 네, 이렇게 아웃풋에서는 세타에 대해 그리고 이너루트에서는 파이에 대해 SG들을 사용하여 갱신을 하게 되는데 세타에 비해 파이에 대한 그 그라디언트를 구하는 것은 비교적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수식을 통해서 확인을 해줄 수 있는데 어, 일단은 그 둘의 차이를 보자면 어, 이 위에 있는 그 파라미터가 파라미터가 세타인 그라디언트를 확인하지만 저희가 expectation이 어떤 잠시만요. expectation이 어떤 확률 보고 Q에 대한 expectation인데 이 Q가 이제 파라미터 파이랑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라디언트를 했을 때 세타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했을 때 위에 즉그 expectation의 확률 분포가 파이에만 의존된 그 expectation은 구하기 쉽지만 밑에 있는 이제 그 expectation의 확률 분포가 파이고 그리고 그라디언트도 파이에 대한 거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어렵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식을 보자면 첫 번째 식을 보자면 일단 쉬운 식을 보자면 저희가 엘보 텀을 이제 그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니까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이 그라디언트를 이 expectation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expectation의 확률 분포는 파이와 연관이 없기, 그러니까 세타와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expectation이 또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몬테칼로로 이렇게 이산적으로 즉 샘플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밑에입니다. 이 밑에가 이제 음, 그 expectation의 확률 분포가 파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더 어렵게 계산이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지금 설명드릴 reinforce gradient trick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reparameterization trick입니다. 그래서 이제 reinforce gradient trick을 확인을 해보자면 아이고, 펜을 쓰지 않겠습니다. 네. 네, reinforcement gradient trick을 확인을 해보자면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 어떤 구하려는 게 뭐냐? 그 expectation의 확률 분포에 그 미분할 확률 파라미터가 포함된 경우, 즉 이 파라미터는 지금 얘에서는 파이가 되겠죠. 네, 그러면 그 어떻게 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겁니다. 네, 그러면 이 그라디언트에서 이제 좀 수직적으로 변형을 할 건데 저 아까 했던 것처럼 Q를 분모와 분모에 곱을 해줍니다. 아, 어, 네. Q를 분모와 분자에 곱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이제 이 네모 박스를 보시면 이게 이제 로그 Q를 파이에 대해서 미분한 값과 같음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로그 Q를 파이에 대한 그라디언트로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다시 expectation으로 끄집어낼 수 있겠죠. Q에 대한. 왜냐하면 이 확률 Q와 그리고 이 값을
곱해서 더한 거니까 이것을 기대값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저희가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 정리한 값을 이렇게 정리한 expectation 값을 다시 저희는 몬테칼로를 사용해서 어, 프랙티컬하게 저희가 샘플링을 통해 이산적으로 그러니까 분사를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 expectation 안에 있는 함수가 fz였잖아요. 근데 이 fz가 저희는 사실 엘보라는 거를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거니까 이 fz가 엘보인 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를 보시면 이 저희가 구하는 게 어찌됐든 엘보를 파라미터 파이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한 거니까 이를 이, 이 엘보를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써줄 수 있고 이를 그 아까 앞에서 구한 FZ에 대입을 하면 어, 다음과 같이 정리 다음과 같이 나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단지 앞에와의 차이점은 이 F 안에서도 그러니까 세타가 아니라 파이가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저희가 FZ여서 파이에 대해 전혀 관련이 그 프레젠트에 대해서 계산을 고려를 안 해도 됐었는데 이제는 엘버텀이 파이에 대한 함수이므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그 아까 거에서 이제 F를 파이에 대해서 그 그레디언트한 값이 하나 더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값이 이제 이 마지막 그 두 번째 수식의 마지막 오른쪽 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어, 얘를 몬테칼로 방법으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reinforce gradient tree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몬테칼로 estimation of gradients가 이제 unbiased하기 때문에 높은 분산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분산을 갖는 문제로 저희가 이 문제를 어,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에 reparameterization tree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네. 네, 이 reparameterization tree의 가장 중요한 가정은 이제 Z가 어떤 continuous space라는 것입니다. Z가 연속 분포라고 가정을 하면 그레디언트를 할 때 분산이 커지는 그 문제를 막아줄 수 있겠죠. 다시 이제 저희가 파이에 종속된 expectation의 그라디언트를 구하는 게 이 구하는 수식이 복잡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reparameterization 트릭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봅시다. 네. 그 Z를 샘플링하는 방법은 직접 이렇게 샘플링 그 Q
가치의 확률 분포에서 직접 샘플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떠한 정규 분포에 대해서 노이즈를 샘플링하여 이 Z를 노이즈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리파라미터리제이션 트릭은 이제 이 두 번째 샘플링 기법을 통해 좀 더 그 계산 과정을 쉽게 하는 뭐 아이디어인 학습 방법입니다. 음. 네, 그러면 이제 어, 저희는 그 그라디언트를 해주는 파라미터가 엑스플로이테이션의 확률 분포에 포함된 경우 그 그라디언트를 계산했던 것이 되게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샘플링을 통해 엑스펙테이션의 수식을 나타내면 이 화살표의 오른쪽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샘플링은 원래 하던 대로 이제 그, 네, 그 Z를 Q에서 샘플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노이즈를 통해서 하는 방법인데, 이를 이제 그 엑스펙테이션에 대해서 나타나면 오른쪽과 같이 나타날 수 있겠죠. 즉 Z를 이제 G의 노이즈에 대한 함수로 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레이션의 확률 분포는 이제 더 이상 Q 즉 파이에 대한 매일변수를 갖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노이즈 엡실론에 대한 확률 분포를 갖게 됩니다. 네. 네, 이제 그 Z를 이런 노이즈 엡실론을 통해 표현을 하게 되면 앞서 말했듯이 이제 더 이상 expectation의 확률 분포에 그 파라미터 파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계산은 훨씬 간단하게 구현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그 그라디언트가 이제 그 expectation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파이에 대한 그라디언트니까 아까 그 세타 그라디언트와 같이 expectation이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간단하게 그라디언트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 다시 그 reinforce gradient tree과 같이 이 함수를 이제 엘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겠죠. 왜냐면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는 게 그 엘보를 gradient하는 것을 구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각 파라미터에 대한 SG대는 그 노이즈로 엡실론으로 대체를 한다면 매우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parameterization 트릭을 어, 3D로 시각화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오른쪽 그 밑에를 보시면 이제 초록색 어떤 X1에 대해서 인코더인 이 Q의 근사분포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Q에서 이제 Z1을 샘플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 파란색 Z1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Z1을 샘플링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이때 샘플링을 될 때 그 연속적으로 샘플링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스토캐스틱하게 이렇게 샘플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구하는 것은 힘들겠죠. 그래서 이 엡실론 그 정규분포에서 샘플링한 이 엡실론을 통해서 Z를 표현하게 해줘서 어떤 연속적인 그 뮤와 시그마를 학습을 하게 하도록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그 각각 세타랑 파이에 대해서 그라디언트를 어떻게 해결할 어떻게 약간 쉽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제가 이제 첫 번째 그 HDD를 통해서 이 다섯 가지 스텝을 걸치는 그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이 다섯 가지를 뭐 이너 룹이나 아웃러 룹으로 정리할 했었죠. 이너 룹에서는 그 각 xi마다 대응하는 파이 i를 찾고 그리고 아우터 룹에서는 이제 그 세타를 밸브가 최대화 되는 세타를 찾는 게 이제 그 기존 SGD 그라디언트 방법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학습하는 방법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xi마다 그 파이 i를 계산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겠죠. 네. 따라서 저희는 arbitrary amortization, amortization 기법을 사용하여 학습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amortization의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의 파라미터릭 펑션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지금까지는 xi에 대응하는 파이를 다 이렇게 계산을 해줬지만 이제 뭐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와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어떤 파라미터 펑션에 대해서 인풋인 xi를 넣게 되면 아웃풋이 파이가 나오는 함수를 학습하는 방법으로 저희는 이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그 Q가 어떤 파라미터, 그러니까 Q가 어떤 파라미터 파이에 대한 함수로 계속 설명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은 이 에멀티제이션 방법을 적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뭘 배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약간 알고 있는 지식이 원래는 약간 SG였다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잠깐 넣었습니다. 네, 이 에머티제이션을 그 HD와 방과 같이 파이프라인을 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화를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아까 이해 알고리즘과의 큰 차이는 이 세타랑 파이를 동시에 계산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 VA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밑에는 이제 리파라메터리제이션 트릭을 추가한 것이고 그 여기 밑에 그 추가된 칸을 보시면 어떤 정규 분포에서 그
앱실론을 샘플링하여 이 Z를 앱실론에 대해서 표현을 하여 이 representation learning 트릭을 적용한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줘서 학습을 더 쉽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이거 뒤에 그 Advanced VA랑 Limitation을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 VA의 활용, 이제 어드밴스드 모델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리미테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그 총 복습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CVA입니다. CVA는 컨디셔널 즉 조건부 정보가 모델에 추가되게 됩니다. 기존 분사 분포에 대해 이제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히든 스테이트에 직접 그 y를 컨디션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동일한 뭐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y 라벨 값을 그 y 라벨 값만을 바꿔주면 이제 그 동일한 스타일에 대한 다른 출력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VA랑 CVA를 비교를 해보자면 어, 글씨가 보실지 모르는데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인풋이 있고 각 F 1, 20 그리고 CVA 그리고 VA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차이점을 보면 이제 그 CVA는 Y 값을 제곱을 해주면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습 속도는 그 1F에서만 봐도 되게 성능이 좋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처럼 이제 BA와 달리 그 폰트와 같은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폰트 스타일 지에 대해 이제 컨디션만 바꿔줬을 때 그 폰트를 잘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BA의 다른 어드밴스 모델로는 이제 AAE가 있는데 이는 어토인 코드와 겐을 결합한 모델입니다. 네, BA에서 그 KL 다이버전스 텀이 있었잖아요. 그거 대신에 이제 겐의 적대적 학습을 사용하는 모델인데 이제 겐은 아마 내일 모레 누구지? 김현진 님께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네, 네. 네, 이게 제가 이미테이션을 이렇게 하나밖에 쓰진 않았는데 어, 어찌됐든 저희 BA가 이게 그 인젝터블한 확률 분포잖아요. 그러니까 근사를 해서 기존의 어토그레시브 모델이랑 이런 거와 달리 저희가 인젝터블 하기 때문에 그 값을 뭐 엘보라는 텀을 통해 근사를 해서 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시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 이 근사를 하는 과정 안에서 저희가 Q를 어떤 정규 분포로 가정을 했고 그리고 윗 파라미터라이즈드 그 트릭에서도 엡실론을
어떤 그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에 대해서 샘플링하는 것으로 가정을 했는데 이처럼 저희가 사실 가정하는 것이 어, 위에서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떠한 트랙터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보다는 이제 성능이 더 안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사실 그 성능만 봤을 때 VA보다 뭐 겐이나 뭐 디퓨전 모델이 훨씬 더 성능이 좋게 나타난 것을 확인해 볼 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먼저 저희가 먼저 저희가 어,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한 이제 레이턴 베리어블 모델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이턴 베리어블 모델의 대표적인 예시로 A와 BA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어, 처음에 이제 다시 그 뭐야, 죄송합니다. 처음에 다시 그 생성 모델을 정의하기 위한 세 가지 정의랑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그 레이턴 베리어블 모델의 그세 가지 정의를 대응을 하자면 첫 번째 모델 패밀리가 있을 수 있겠죠. 이는 저희가 그 기존의 라이클리후드를 그러니까 그 P 라이클리후드인 PX를 최대화시키는데 이에 문제가 있어서 포스테리어 확률을 QZ로 근사를 해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확률 분포는 어떤 파라미터 세타와 파이로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각각을 어, 그 VA의 그 모델 패밀리로 정의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 세타랑 파일을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가에 대해서 러닝 부분에서 배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2번, 3번이 있어야 하잖아요. objective function이랑 그리고 optimization이 있어야 하는데 러닝 objective를 보면 저희가 세타랑 파일을 학습시키는 방법이 이 엘버텀을 최대화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엘보를 objective function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 이 엘보를 어떻게 파라미터 파이와 세타를 학습시켜서 엘보를 어떻게 최대화시킬 것인가는 이제 저희가 리파라미터리제이션 트릭이나 뭐 에머티제이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레퍼런스 네, 음, 긴 시간 발표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 12일 전송입니다.